제1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잠정 확정되면서 정당별로 대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한 이슈에 대해서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탄핵 선고 이후 급부상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양당 입장을 들어보고 잇따르는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 구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정당별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일정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조기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은 모두 대선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혹한 환경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선 승리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내에 대선 경선 마무리를 목표로 이번 주에 경선 규칙을 논의할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와 경선 전반을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정당으로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정현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권력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죠. 정치권도 개헌 중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도 출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과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투표만으로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라는 개헌 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60일 안에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번에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투표라는 벽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심각할 땐 정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장했지만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사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대체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검토만 몇 달째냐며 국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대응특위를 가동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왜 안 합니까?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산불 피해 복구와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정 예산을 넣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해 신속한 추경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불문에 붙이기로 했지만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선이 끝나야 당의 입장이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에이펙 특위가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위는 회의장과 센터 등의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준비 미흡을 지적했고 수송과 의료 대책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6개월 뒤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장과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건물이 오는 9월에서 10월에야 겨우 완공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20년 전에 부산에서 에이펙 할 때 1년 전 상황을 그 회의록을 보면 이미 1년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민주당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경상북도가 행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원국들을 위한 수송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창 때도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KTX가 임시적으로 운행된 적이 있거든요. 바로 경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KTX 노선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료인과 의료시설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에 강인선 외교부 차관은 응급의료자문단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대책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관이 되어 응급의료자문단 등의 자문 및 용역을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한 많은 국가 정상들이 경주 에이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금 대선 준비로 분주한 정치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톱 체제가 이제 구축된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당내에서 이제 흥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이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자 경선 준비에 착수를 하면서 이 대선 대비 모드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당 내외에서는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 기류를 공식화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말이 돌 만큼 경선 흥행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낮다라는 평가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이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 대표의 대세론을 흔들 만한 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비명계에서도 이 출마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이 완전 국민 경선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민심 100%를 토대로 한 경선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주도부에서는 이 가능성을 현재 일축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친명계에서는 경선보다 중요한 것은 본선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낮은 컨벤션 효과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선일이 가까워 오면 이 컨벤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 하에 국민의힘을 더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세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내란 공모의 여지가 있다. 이런 그 비판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때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 바로 이 국민의힘과 탄핵된 이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힘을 뭉쳐 대선에서 승리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이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부터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란당을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냐, 역사청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때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해서 3일 유죄가 확정이 대법원에서 난 만큼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탄핵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지지층을 고려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노려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공모당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게도 탄핵에 대한 책임론이 여러 방향에서 이제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 찬성했던 의원들로도 이 책임론이 이제 전가가 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 지위를 박탈당한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중진 의원 간담회 또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황우여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지만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진짜 문제는요.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탄핵에 반대했던 기류를 정리해야 중도 지지층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마냥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이 주말 집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선거장으로 오는 이탈을 막는 건 역시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와 TK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과 결론 또 해결은 모두 여론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발표된 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이 장래 대통령 후보 선호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었던 대구나 경북 또 부산, 경남, 울산 일명 이 낙동강 벨트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응답 유보라고 답한 게 각각
44%로 이 나오는 그래픽에 보면 평균 3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울경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 가장 커다란 고심 지점인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마가 가능한 후보군들이 14명이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거꾸로 그 60일 안에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 한 국민의힘 관계자와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나왔던 결론의 얘기가 뭐였냐면요. 네. 이 중도를 아우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아스팔트 구구 성향의 표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미 지지층을 단단하게 구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를 하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 안철수 의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호 경북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나경원 의원 역시 추가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범보수 진영으로 확대하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간이 경선을 펼치는 과정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전통 지지층을 고려해서 접근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헌재의 탄핵 인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 지지층의 지지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 55일가량 남았는데 참신한 새 얼굴이 없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투입론이 거론이 될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통화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반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는 확실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반 윤석열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결국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둘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또 명분이 있을지가 걱정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네요. 조기 대선이.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희생자 자녀의 경우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대응책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정치, 산업, 경제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나라 협상 내용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IR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등 조기 대선 공약을 담을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미래지향적 혁신국가를 비롯해 일하기 좋은 국가, 따뜻한 복지국가, 균형발전 국가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공약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동시투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했죠.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이번 대선일 개헌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당 차원의 개헌안이 확정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선 5.18 정신과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비쳤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뒤로 미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60일 만에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편 비명계에선 개헌의 적기는 지금이라면서 우 의장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38년 전에도 4개월 만에 개헌이 이뤄졌다면서 당이 개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적 한계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론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정략적 셈법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어 왔던 개헌이 동시투표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의도 명당 경쟁입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들도 공식 출마 준비에 한창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 위한 명당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잠룡들의 선거 명당이라고 불리는 대하빌딩이 인기인데요. 대하빌딩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주요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장미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잠룡들도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대하빌딩에 가계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하죠.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하겠다는 뜻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서 또 한 번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들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셈인데요. 또 다른 인기 명소는 바로 여의도 맨하탄 21 빌딩입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는 안철수 의원은 이곳에 선거 사무소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죠. 이곳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택한 곳이자 2007년 원희룡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사무소로 활용한 적이 있는 명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선언에 무게를 두고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인 김부겸 전 총리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아직 선거 캠프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60일에 단기 대선 레이스 준비에 나선 대권 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명수에서 21대 대통령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규령 대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그동안 광장에 있다가 이렇게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 오늘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나흘째를 맞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물고 있고 주말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파면 나흘째를 맞았는데 현재 이런 분위기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안기정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곁을 지키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고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형사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계속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안위를 지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메시지를 내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라고 했던데 그 나라의 엄중한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처한 게 위기인가요? 본인이야말로 국민들을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한 자가 어떻게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도 참 끝까지 반성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주말쯤 좀 이사를 갈 거다 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왜 빨리 이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지 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민주당이 뻔뻔하다,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헌재 판결이 있기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불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요. 사실상 승복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파면된 대통령이 어떤 통합의 메시지 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당장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새로운 판이 펼쳐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의 사저에는 이제 주상복합에 머물렀었는데 보안이나 경호의 문제로 당장 그 자리로 갈 수 있느냐 또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 단독주택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순 비교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제까지 관저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신변을 정리하고 본인의 사저 또는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겨야겠죠. 네, 대통령 아까 그 자막에도 이 정도면 승복 선언이라고 나왔는데 부족하죠. 윤석열은 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고요. 오로지 그 본인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냈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관저에 버티면서 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지자들을 향한 연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명확한 승복과 그리고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데에 대한 사죄여야 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윤 전 대통령 제명을 포함해 또 이제 대국민 사과, 대선 무공천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1호 당원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이나 제명 혹은 탈당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 정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두고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출당 또는 제명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에서 사실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몰차게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시키자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이 동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을 같이 다 포섭해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그 대선 무공천까지 이제 요구를 했지만 뭐 조금 전에 이슈픽에서도 살펴봤지만 현재 무려 그 14명의 후보자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이제 탄핵이 정치 전체의 실패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표 둘 다 모두 물러나라는 것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여전히 남 탓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까지 사과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오후에 저녁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만났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또 대국민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대선 승리를 이끌어 달라.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물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대선 주자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게 그러면 앞으로 치러지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대선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로 몰고 가는 행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걸 이제 봉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힘 특히 지도부가 윤석열과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급부상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을 표명한 데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안기령 대변인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그 개헌과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에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네. 투표일 5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주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기상 불가능한 건데 저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논의를 던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그 제도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에 따르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국민들도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역시 공감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이 파면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아직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 논의돼야 될 건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은 방을 언제 뺄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태균 게이트는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이 우선인 상황에서 이런 화두로 다른 뉴스들을 다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이면 오늘 발의해서 내일 그 본회의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탄핵안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던 법안이에요. 오늘 발의해서 법사위든 뭐든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 저는 그냥 개헌을 하기 시킬 때문에 나오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개헌했느냐? 개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이라는 정치적 법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계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록 지난 2심 선거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적, 도덕적 신뢰의 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개정했다고 치더라도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시기상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논의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이 앉아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어쨌든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벗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협의의 대상이 지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뭐 민주당, 야당의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또 윤석열이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참사에 대해서 수습을 못하는 무책임, 뭐 외교에 대해서 무능,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속해서 또 야당 탓, 남 탓만 하는 건 결국은,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 이 정당,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개헌이든 어떤 법안이든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의회 정치, 국회가 사실상 정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당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은 본인 당에 대한 뭐 정말 독선과 오만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고요. 상대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 발 빼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제7공화국 시대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국민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협치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협치야말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진즉에 계엄 선포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야말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전에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도망을 간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부적절하고요. 개헌에 공감을 한다, 동의를 한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해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박을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네, 한번 말씀하세요. 예. 그 협치가 필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협치를 하려고 했던 대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시 퇴진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이 협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윤석열 뒤에 붙어서 아니면 옆에 붙어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동시에 퇴진하십시오. 지도부 다 물러나십시오. 대권 이번에 후보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짧게 드릴까요? 네. 대권 후보 내지 말라는 말씀하는데 공당이 특정 대통령의 과오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묻는 거고요.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느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헌론이 이제 불붙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에 이제 동시 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그 안에 내용 중에 계엄 요건 강화, 국민의힘은 의회 해산권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창 이제 논의가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창 논의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이제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첫 번째 이제 출마 선언자가 나왔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면서 오늘 출마 선언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한 게 이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안에서의 이제 후보는 어차피 이제 좀 어대명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좀 대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까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 어대명 하면서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시던데 저는 사실 지금이 평시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흥행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뭐 국민 통합 같은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거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런 청사진을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경선 기간 역시 후보들 본인이 어떤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 흥행이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선거인단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뭐 각 정당별 후보자 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거치다 보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각 당이 당별로 신속하게 대선 후보를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동 개혁 과제 같은 걸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통합 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이 국면에서는 각 당의 규모나 지지율 차이가 있다. 크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정책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 뚜껑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네. 상대당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이재명 맘대로당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공고히 구축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모두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명계 주자,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분들의 이 정치 활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당을 정당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쟁이 돼야 된다.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저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6공화국 87체제를 어떻게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는 시간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김두관 등의 후보가 민주당을 좋은 정당으로 바꾸고 싶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입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나쁜 정당인가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더 좋은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대선 경선 선관위를 구성하고 대선 공약 7대 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예비 주자가 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 이게 국민의힘 측의 이번 대선 컨셉일까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막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권까지 이재명 대표가 갖게 된다, 민주당이 갖게 된다면 행정과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다 하게 되는데 대통령 몫으로 추천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네. 포함한다면 사법부까지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한 정당이 이렇게 독점하게 되다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네, 우리 안기령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기치로 내세워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후보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내세우는 후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지금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여야 스피커가 이제 제목이었는데 여당이 이제 공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틀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 가량은 대선이 가장 커다란 화두로 등장해서 이 시간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